안녕하세요. 서약사 사랑의 서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거의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는 가정 상비약 파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제 어떤 파스를 사용을 하고 파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약국에서 드렸을 때 효과 좋은 파스에 대해서 추천드릴까 합니다. 파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찜질 파스가 있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 파스가 있습니다. 찜질 파스는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쿨파스, 핫파스, 한방파스 이렇게 나누고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멘톨과 캄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화하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이죠. 이 화하고 시원한 성분이 그 피부 점막을 자극을 해서 통증을 잠시 잠깐 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 캄파 성분은요, 이 성분 때문에 30개월 이하의 소아와 수유부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캄파 성분이 모유로 이행을 하는데 이 소아에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쿨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놀 쿨파스인데, 이 쿨파스는요 관절 부위가 접질렀거나 아니면은 삔 경우, 그리고 안 쓰던 근육을 이렇게 갑자기 써서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 등산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다리도 아프고 붓고 한 경우, 심하게 부딪혀서 타박상으로 멍이 들었을 경우에 이 파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냉찜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다치고 이틀 안에 써주시는 파스입니다. 이 시원한 성분이 통증을 잠시 잠깐 잊게도 만들고요. 얘가 혈관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 피부 조직 아래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 그 출혈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핫파스입니다. 이 핫파스는 보통 오래된 통증, 그리고 담결림이 있을 때, 그리고 다치고서 3일 이상 지난 그런 통증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논일산 바닐아미드,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하고 이제 비슷한 성분인데요. 얘가 후끈후끈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돌려주고 손상되어 있는 조직으로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논일산 바닐아미드 이 성분 때문에요. 이 후끈후끈한 걸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피부 손상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붙이고 후끈후끈하고 나중에는 심할 경우에 아프기까지 하는데, 이게 약성분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해서 참으시면 안 되고요. 후끈거리다가 나중에 아프면은 떼셔야 돼요. 심한 경우에 이게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요, 온찜질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장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방파스입니다. 한방파스에는 황백 치자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백과 치자는 타박상이나 멍 들어있는 것도 풀어주고, 그리고 소염 작용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쿨파스의 장점과 그리고 그 소염 진통제 파스의 그런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약국에서 찜질 파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파스인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이 안에 이렇게 약이 달라붙어 있는 성분에 이렇게 보면 끈적끈적하면서 수분을 좀 함유하고 있습니다. 치자 황백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약간 색깔은 노랗고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약간 냄새가 이렇게 화하게 납니다. 요거는 그 보통 그렇게 큰 피부에 자극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냄새가 조금 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쿨파스와 한방파스 같은 경우에 30개월 이상 소아와 임산부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유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소염 진통제 파스입니다. 우리가 그 부위가 넓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이 더 낫겠지만, 국소적으로 아플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파스를 붙이는 게 그 국소 부위의 혈중 농도가 높아서 오히려 진통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소염 진통제 파스로는 그 소염 진통제 성분 있죠. 뭐 그 우리가 케토프로펜이라든지 그다음에 디클로페나기라든지 피록시캄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약의 그 파스에 달라붙어 있는 건데요. 보통 이 성분은 15세 이하의 그 어린이와 15세 이하와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안전성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유부는 찜질 파스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소염 진통제 파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아기들 그 젖먹이시고 이렇게 육아에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이게 통증이 있거나 하시면은 따뜻한 찜질을 하시거나 아로마 마사지 하시거나 심하게 아프시면은 좀 안전한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스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무슨 부작용이 있냐 하겠지만은 제일 흔한 부작용이 첫 번째 광과민 반응입니다. 그 파스를 붙이고 난 다음에 뗀 자리에 약 성분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게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2주 동안은 햇빛을 받을 경우에 이 부위가 뻘개지는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제일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분이에요. 케토프로펜 성분. 유명한 케토톱, 케펜텍 이 성분이 광과민 반응이 제일 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고 2주 동안에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옷으로 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파스의 두 번째 그 흔한 부작용이 천식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드시고 천식이 있었던 분들은 파스를 붙이고도 똑같이 천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 소염 진통제 드시고 위장 장애가 심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위가 많이 이렇게 그 예민하신 분들은 파스 붙이고도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약국에서 잘 나가는 파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디펜쿨 파스입니다. 성분은 디클로페낙 성분인데요. 얘는 효과가 24시간 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만 붙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논문이나 이런 연구 그 결과를 보면 이 디클로페낙 성분이 가장 진통 소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쓰시고 나서 효과가 좋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도 집에서 이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첨부제라고 해서요, 플라스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얇고 냄새가 살짝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 손등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손목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 통해서 이쪽 관절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약이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나가는 파스가 바로 이 조합파 파스입니다. 성분은 플로비프로펜이 40mg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약에도 멘톨 성분이 좀 들어가서 좀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 플로피프로펜 이 성분 자체가 되게 시원하다고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떼는 부분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제예요. 카타플라스마 스포제여서 여기 보면 이제 끈적끈적하고 여기 이렇게 좀 수분이 있어서 이런 디펜쿨과 같은 플라스타에 비해서는 이 접착된 부분에 그런 자극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쓰시기 괜찮고, 손목 같은 데 아플 때 이렇게 딱 붙여주시기 괜찮습니다. 네. 냄새가 얘도 좀 살짝 나기는 나요. 근데 이게 좀 파스가 길쭉하다 보니까 손목이나 아니면 허리나 등이나 이런 데 쓰시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 잘 나가는 파스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파스를 말씀드릴게요. 유한양에서 나오는 안티프라민 롤 파스입니다. 유한양에서 파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근데 이제 얘는 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플라스틱 통 안에 이렇게 파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파스가 이 네모난 창 쪽으로 해서 이게 나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쭉 잡아 당기면 되고요. 이게 보면은 7cm마다 이렇게 마디마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손으로는 찢어지지 않고요. 필요한 양만큼 내가 이렇게 잘랐으면 됩니다. 길게 원하시면 길게 자르시고 짧게 원하시면 짧게 해서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쓸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근육이 손상되신 분들이 테이핑 요법 하잖아요. 근육을 지지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테이핑하는 그런 테이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테이프 요법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펠비낙이라는 약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또 진통 소염제 파스로에서의 효과까지 같이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쓰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길게 잘라서 쓰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같은 데가 아프다 그러면 목뼈 있는 데다 붙이지 마시고 목뼈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붙이시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리고 파스는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 파스에 있는 약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에 멘톨도 들어있고 약 성분이 휘발성으로 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잘 넣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스는 여기 지퍼백을
끝부분까지 해서 잘 해서 약이 날아가지 않도록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뗄 때에는요, 확 잡아 떼면은 여기에 있는 털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살에 완전히 딱 밀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잘못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그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떼실 때에는 이렇게 엄지 검지로 해서 이렇게 잡아 떼시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해서 살살 밀어주시면서 떼세요. 이렇게 떼시고, 그리고 내가 두 손이 자유롭다 하면은 한 손으로는 살을 이렇게 누르시고 한 손으로 해서 살살살 눌러가면서 이렇게 떼주시면은 피부 손상이 훨씬 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떨어지면 따뜻한 미온수에 이렇게 조금 불려놨다가 떼시면은 상처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찜질 파스와 소염 진통제 파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찜질 파스 같은 경우에 만 30개월 이상의 어린이 사용하실 수 있고, 수유부는 사용을 하실 수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다치자마자는 냉파스 쓰시고, 다친 지 오래된 파스는 이 온찜질 파스 쓰시고, 핫파스 쓰시고, 한방파스는 무난하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 파스는 파스의 종류에 따라서 하루에 1개 붙이는 거, 2개 붙이는 거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떼고 난 다음에는 상처를 잘 보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파스 사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